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속도 제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전 강의까지 우리가 기동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속도 제어,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건데, 전동기 부분은 기동하고 속도 제어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 비중이 크죠. 기동하고 속도 제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번째, 자, 유도 전동기의 이제 속도 제어인데, 제어예요. 속도 제어. 자, 마찬가지. 자, 우리가 기동을 할 때도 농용 유도 전동기와 건선형 유도 전동기를 나눠서 비교를 해봤는데, 속도 제어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농용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와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와 자, 두 번째, 자, 건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자, 농용유도 전동기의 첫 번째 속도 제어 방법에 그 첫 번째가 뭐가 있냐? 국수 변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자, 국수 변환법.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하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도가 될까요? 회전자 속도가 되겠지. 회전자 속도. 왜? 자,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회전자가 지금 안에 있어. 고정자가 지금 전기자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회전자가 지금 돌아가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금 이 회전 자기에서 들어가는 속도를 우리는 NS, 고정자 속도, 동기 속도라고 했었고, 이 동기 속도에 의해서 회전이 되다 보니까 기전력이 생기고 자석이 생겨가지고 이 회전자에 영향을 받겠지. 그럼 이 회전자도 어떻게 돼요? 이제 기전력이 생기고 자석이 생기고 전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회전 속도로 회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전 속도를 지금 제어하는 건데, 이 국수 변환법에는 어떤 것뿐이 없어. 이 NS는 뭐예요? P분의 120F죠. 그래서 어떤 속도? 동기 속도 지금 조정하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국수 변환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동기 속도 NS P분의 120F에서 국수 P를 변환시켜 속도를 변환시키는 방법이더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기 속도 NS, 자, P분의 120F인데, 자, 이 국수를 조정해가지고 속도 조정하자. 왜? 우리 N이라고 하는 것은 1-S의 NS로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1-S의 어떻게 P분의 120F였죠. 이 국수 조정하다 보면 이 회전자 속도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국수 변환법인데, 어떻게? 효율이 굉장히 좋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주파수 변환법이에요. 자, 주파수 변환. 자, 주파수를 이용해가지고 속도 제어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주파수 변환, 자, 어떤 거? 인버터 시스템을 이용하자요. 인버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인버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VV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전압 조정을 다양하게 좀 변화시키자는 거지. 그게 인버터 시스템이에요. 해서 어떤 거? 자, 우리 또 동기 속도야. NS는 P분의 120F.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어떤 거? 주파수 이용해가지고 속도 조정할 수 있겠지. 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자, 시험 문제는, 자, 이런보다는, 자, 주파수 변환법에서는, 자, 이렇게 우리 인버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주파수를 통해가지고 속도 제어를 하는데, 자, 이걸 어디에다 많이 쓸 것이냐? 어디에다 쓰이는지, 그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디야? 선박의 추진장치라든지 또는 인경공장에 자, 포트모터 제어에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박의 추진장치에도 많이 쓰이고 인경공장이라고 뭐냐? 실감는 공장의 포트모터에 많이 쓰이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압제어법이라는 거죠. 전압제어법. 자, 이 전압제어법에서 자, 어떤 거? 토크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특징 때문에 우리가 속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이게 동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해서 자, 기동과 마찬가지 속도 제어도 동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자, 국수 변환법, 주파수 변환법, 전압 제어법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국수 변환법, 주파수 변환법, 전압 제어법. 근데 주파수 변환법 어디에 많이 쓰이더라? 선박의 추진 장치, 인경 공장의 포트 모터 제어에 많이 쓰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뭘 가지고 할 것이냐? 그 첫 번째 뭐 있겠어? 2차 저항. 2차 저항을 이용하고 속도 제어하죠. 왜? 2차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거 생각하시라고요? 비례 추이 생각하시라고. 비례 추이. 자, 비례 추이 하다 보면 속도 제어할 수 있죠. 어떤 거? 비례 추이라고 하는 게 저항, 2차 저항을 조정해가지고, 자, 뭐, 토크도 증가시킬 수 있고, 슬립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속도도 어떻게 가감소를 할 수 있겠지. 그죠? 속도 조정할 수 있다더라.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자, 요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거죠. 2차 여자법. 자, 2차 여자법. 자, 이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봤더니, 자, 이 회전자에, 자, 여기 회전자예요. 이 회전자에, 자, 어떤 거? 자,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자, 공급해서 제어를 하자라고 하는 게 2차 여자법이에요. 어디에?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해서 제어를 하자, 속도 제어를 하자라고 하는 게, 자, 어떤 거야? 2차 여자법이에요. 그래서,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봤는데, 자, 이 동기 속도에 의해서 자속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기전력이 생기고, 전류가 흘러서 자속이 생김으로써 이게 회전자가 이게 돌아간다면서요. 근데, 자, 회전자가 돌아가기 전까지 여기에는 뭐가 있어? 슬립이라고 하는 약간의 전기가 남아있겠지, 전기. 왜 회전하니까, 우리 회전하게 되면 유도 전동기에서는, 자, 뭐가 생기더라? 슬립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했죠. 슬립만큼의 전기가 남아있는데, 거기에다가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을 해준대. 공급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자, 회전을 하게 되면 전기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기를 더 공급해 주니까 자석이 남아 돌겠지, 힘이. 기계적 에너지가, 전기가 남아 돌겠지. 그걸 어떻게? 기계적 에너지로 소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토크는 더 증가되겠지. 근데 어떻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토크가 어떻게 감소되겠죠.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게 2차 여자법이야.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자, 기전력과 반대 방향으로 인가할 때, 또는 기전력과 같은 방향으로 인가할 때, 거기에 나오죠, 지금. 자, 기전력과 반대 방향으로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슬립은 증가하는 방향에, 반면에, 어떻게 속도는 감소하게 되고, 또는, 자, 어떻게, 요놈을 감소시키게 되면 어떻게 슬립은 감소하게 되지만, 속도는 증가하게 되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한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떤 거 우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1차 측이 아닌 이 회전자에다가 슬립 주파수의 전원을 공급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전자에다가. 이거 꼭 확인하시라고. 그 다음에, 자,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보시게 되면, 자, 전동기 2대를 연결해가지고, 전동기 2대를 이용해가지고, 극수 가지고 속도 제어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해? 종속법이라고 해, 종속법. 자, 접속법. 이 종속접속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전동기 2대 가지고, 극수 제어 가지고, 속도 제어하자고. 그럼 극수야. 극수라고 하는 거는 몇 분이 없어? 고정속도. 동기속도뿐이 없겠죠. NS는 P분의 120F. 그러니까 전동기가 2개니까, 자, 종속시킨다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연결이 있어요? 직렬 종속이라는 게 있죠. 직렬 종속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차동 종속이 있고, 차동 종속. 그 다음에, 병렬 종속이 있겠네. 병렬 종속. 자, 직렬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극수가 어떻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 NS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P1 플러스 P2에 어떻게 120, 자, F 플러스 우리가
속도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차동이라고 뭐야? 차동.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속도 ns는 어떻게 p1 p2의 120의 f의 자 rpm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병렬 접수가 어떻게 됩니까? 병렬은 자 어떻게 직렬에서 병렬이니까 2배 곱하시면 되겠지. 해서 자 p1 플러스 p2의 자 120f 곱하기 2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자 요 수식, 자 이 수식도 간혹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속도 제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다시 정리를 좀 해보시자고요. 자 농용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가 있었고 관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가 있었는데, 농용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국수를 이용해서 속도 제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를 이용해서 속도 제어하는 게 있고, 자 전압을 이용해서 속도 제어를 하는 게 있대요. 근데 자 주파수를 이용해서 속도 제어하는 거에는 어디에 많이 쓰라? 선박의 추진 장치나 인경 공장의 포트 모터 제어에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당연히 권선형을 뭐 생각하시라고? 2차 저항 생각하시라고. 그게 뭐야? 귀의 추이. 그 다음에 2차 여자법이라는 게 있죠. 2차 여자법이라는 건 또 뭐예요? 회전자. 어디에? 회전자에 자 어디에다가 슬립 주파수에 뭘 공급해? 전원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원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하다 보면 방향이 속도가 증가되고 감소될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자 어떤 거? 전동기 2대 가지고 극수를 제어하는 게 있었지. 그게 종속 접속법이에요. 종속 자 접속법. 여기에 직렬 종속, 차동, 병렬 종속이 있더라. 그래서 요 수식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가 속도 제어입니다. 속도 제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12번째로 이제 넘어가시자고요. 12번째. 자, 12번째 보시게 되면, 자, 뭐가 있어요? 이제, 유도, 전압, 자, 조정기라고 있네. 자, 유도 전압 조정기예요. 어떤 거 이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전력 시간 때도 그랬고 공부를 했는데 배전선로에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첫 번째가 단권 변압기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유도 전압 조정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유도 전압 조정기를 가지고 어떻게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자,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상 유도 전압 자 조정기가 있는데, 자 단상 유도 조정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 따라가? 교본자기의 원리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 교본자기. 그 다음에 삼상 유도 전동기는 우리 삼상 지금까지 뭐 했어요? 다 회전자기 얻었죠. 이 회전자기의 원리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 교본자기가 아니지. 자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는 우리 어떤 거? 단권 변압기. 착각했어. 단권 변압기의 원리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권 변압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보겠는데,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이제 유도 전동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자, 어떻게 이제 여기에 이제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겠죠. 여기도 다. 그 다음에 여기도 코일이 자, 이렇게 다 감겨져 있을 거예요. 그지? 근데 어디에다가, 자, 이 회전자에다가, 이렇게, 자, 교류를 인가해줘. 자, 인가해주고, 자, 이 회전자와 이 전기자를 어떻게,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요. 해서, 여기 전압과, 자, 여기 전압을, 자, 이렇게, 이게 E2라고 할까요? V2라고 할까? 자, 이런 전압을 빼서 쓰는 게 이게 유도 전압 조정기예요. 원리가 그래. 근데 이 놈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보니까 이건 지금 단상이야, 단상. 자, 단상과 삼상을 한꺼번에 좀 비교를 좀 할 건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단상, 자, 유도 전압, 자, 조정기부터 볼게요.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인데, 자, 요 놈을 다시 한번 그려보니까 어떻게 뭘 따라가? 단권 변압기의 원리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 단권 변압기. 여기 지금 단권 변압기죠. 그죠? 자, 여기 이제 뭐가 돼? 입력측 이 원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 놈이 출력측 자, 2가 된다면 여기 이제 뭐가 돼요? E2라고 하는 조정 전압이 돼. 자, E2라고 하는 게 뭐예요? E2 여기서 말하는 E2가
E2가 자, 조정전압이 됩니다. 조정전압. 이 전압을 조정해가지고 이용하자라고 한 건데, 자, 우리 이 권선. 자, 이걸 뭐라고 해? 이놈을. 자, 이놈을 우리가 직렬권선이라고 합니다. 직렬권선이라고 하고, 자, 변압기 우리 단권 변압기 공부하시죠? 그 다음에 이놈을 뭐라고 해? 자, 불로권선. 자, 불로권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불로권선을 어떻게 이제 이용하자는 거지? 이 불로권선을 자, 요렇게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해서 자, 이렇게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잠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불로권선과 직렬권선의 초기 이론은 자, 세타가 0도일 때, 자, 0일 때 불로권선이 만드는 교본 자속 파이는 누설 자속을 무시하며 모두가 직렬권선과 세교하기 때문에 자, 직렬권선의 유도 전압은 가장 크며 그 값을 조정 전압 E2라고 하면 자, 출력식 전압은 자, 이게 지금 조정 전압 E2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 전압은 얼마가 만들어질 것이냐? 이 출력식 전압, 이 출력전압 E2, 이 출력전압 E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전압이 E1이지. 그 다음에 이게 E2죠.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이 E1 전압에다가 지금 세타만큼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E1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E2의 코사인 알파 볼트만큼의 전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의 출력식 전압이 돼요. 자, 어떻게 이게 이제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도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 E1 플러스 마이너스 E2의 코사인 알파 값이 뭐가 됩니까? 여기 출력 전압 E 값이 돼요. 그죠? 거기 이제 우리 교재에 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세타가 0도일 때, 세타가 90도일 때, 세타가 180도일 때, 자, 세타가 0도일 때, 세타가 90도일 때, 여기 세타가 180도일 때,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 어떤 전압이 얻어졌어? 자, 요런 전압을, 출력식 전압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단락권선이 있대요. 단락권선. 자, 단락권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건 뭐야? 이거 고정자지, 고정자. 직렬권선은 지금 고정자예요. 자, 이 고정자에서 오는 전압에 의해서 이 회전자 전압이 영향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단락권선을 설치를 하죠. 단락권선을 어떻게? 이 블록권선과 직각 방향으로 우리가 단락권선을 설치합니다. 단락권선을. 자, 해서 자, 어떻게 이제 우리 단락권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블록권선, 이 블록권선과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서 단락권선을 설치해요. 그럼 단락권선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나와 있죠. 직렬권선의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켜 가지고 어떻게 전압 강화를 방지시키자라고 하는 거지. 자, 단락권선의 역할이 뭐야? 전압 강화. 자, 전압 강화를 방지시키자라고 하는 게 요 단락권선의 역할이에요. 역할. 그 다음에, 자, 전격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격 출력이지. 여기서 나오는 게. 그래서 전격 출력. 자, 전격 출력. 자, PA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에는 E1이라는 전압이 있다면 I1이라는 전류가 흐를 테고, 여기는 I2라는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전격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E2의 I2가 되겠지. 거기에 KVA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입력과 자, 출력에 자, 위상차가 단상은 있다 없다? 위상차가 없다 라고 보시면 돼. 자, 이게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예요.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야.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 보니까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삼상으로 되어 있잖아. 자, 두 번째. 자, 보시자고.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 자, 보시게 되면 자, 삼상이니까 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Y결선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이게 이제 뭐가 돼? 요게 E1이라면, 요게 조정전압 E2가 돼요. E2가. 요놈의, 자, 이 값이, E가 출력식이 되겠지. 이 값이. 우리 교재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요놈을 이렇게 조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과 똑같이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 비교를 한번 합시다. 비교를. 자, 우리 교재에 원리하고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자, 요놈 지금 똑같이 쓴 것처럼, 자,
비교를 좀 해드릴게. 첫 번째, 자, 출력 2는 어떻게 되냐? 우리 단상 어떻게 했어? E1 플러스 마이너스 E2의 코사인 알파 볼트로 만들었어요. 근데 3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3상은 루트 3배 하시면 되지. 그죠? 자, 루트 3배 하더라. 그 다음에, 자, 3상은, 자, 단락권선. 여기에서는 단락권선이 3상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단락권선이 어떻게? 3상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차와, 그 다음 정적 출력. 자, 정격 출력. PA는, 자, 단상은 E2에, I2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KVA였는데, 마찬가지 여긴 어떻게? 3상이니까 루트 3배 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자, 3상은 입력과 출력에, 자, 위상차, 어떻게 합니까? 위상차 존재하더라라는 거야. 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된다면 그렇게 또 어려움은 없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유도 전압 조정기 공부했죠. 자, 12번째 이제 유도 전압 조정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상과 3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다시 한번, 유도 전압 조정기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지금 2차 측의 전압을 조정하는 거니까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야. 이건 좋은 거기 때문에 배전선로 쪽에서도 우리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건데, 자,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상 유도 전압 조정기가 있는데, 이때 2차 출력측의 전압은 뭘 이용해서? 블록원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출력측 전압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단상은 단락원선이라고 하는 게, 자, 블록원선과 직각방향을 설치해. 왜? 전압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 2차 측의 출력을 E2, I2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의 위상차가 있다, 없다? 없다. 요놈의 반대 개념 또는 크기는 루트 3 개념이 뭐야? 3상이라고 보시면 돼. 3상.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 유도 전압 조정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자, 이제 13번째. 자, 13번째로 한번 가시자고요. 자, 13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 3상. 자, 3상 유도 전동기에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 유도 전동기에. 자, 시험. 어떤 시험을 할 것이냐? 자, 부하 시험하고 슬립 측정하죠. 왜? 전동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슬립이야, 슬립. 그죠? 슬립. 자, 첫 번째, 부하 시험. 종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종류만 기억을 하시자고요. 자, 실부하법의 이 부하 시험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시험이 있어요? 전기 동력계법이라는 게 있었죠. 전기 동력계법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보셨어? 자, 직류 전동기에 어떤 거? 대형 부하의 토크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보셨죠? 암의 무게와 암의 길이에 의해서 우리가 토크 어떻게 구했어? 킬로그램 미터로서 구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유도 전동기에서도 우리 전기 동력계를 위해서 토크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자, 프로니 브레이크법. 아, 이것도 어디서 들어봤어? 직류 전동기에서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손실을 알고 있는 직류 발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대요. 직류 발전기. 자, 그런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슬립. 자, 슬립을 측정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도 종류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떤 건 이제, 회전계법이라는 게 있고, 회전계법, 슬립.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직류 밀리볼트계법. 직류 밀리볼트계법. 있고, 그 다음에 수화기법. 그 다음 뭐 있어요? 스트로보스코프법. 자, 종류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라는 거야, 시험. 이해되시죠? 자, 모든 시험은 우리가
계속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하면서도 계속 했지만, 자, 부하시험, 어떤 거, 실부하를 이용해가지고, 전기 동력계, 프로니 브레이크업 다 뭐 구하자는 거야? 토크 구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슬립은 어떻게? 회전계법, 직류 밀리볼트계법, 소화계법, 스트로보스코법. 자,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슬립을 측정하자라고 하는 거였죠. 자, 왜? 보기, 자, 문제 내기 참 좋아. 자, 다음 중, 유도 전동기의, 삼상 유도 전동기의 슬립의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또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류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합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종류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14번째. 자, 14번째. 자, 특수유도기라는 게 있어요. 특수유도기. 자, 특수유도기를 봤더니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이중, 자, 농형, 자,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나오네. 자, 농형 유도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농형 유도 전동기. 농형 유도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기동 토크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거. 그죠? 자, 보실까? 자, 제가 농형하고 이중 농형하고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대요. 이 농형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많이 쓰여? 소형부하에 많이 쓰지. 왜? 기동 전류가 크고 기동 토크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자, 어디에 많이 쓰인다고요? 소형에. 왜? 기동 전류가, 그러면 기동 전류가 어떻게? 크지. 크고, 자, 기동 토크가 딱 어떻게 돼요? 작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 요놈을 기동 토크가 크고, 기동 전류가 크고, 기동 토크가 작다라고 하는 걸 보완한 거지, 보완. 이중 농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 자, 두 가지가 있죠. 농형이 있고 권선형이 있는데, 권선형은 어떻게 해? 다시 비교할까? 자, 권선형을 볼까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기동 토크가, 자, 크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야. 근데, 자, 말 그대로 여기서는 뭐야?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죠. 그래서, 이 농형 유도 전동기가 어떤 거? 기동 토크가 작기 때문에 기동 토크를, 자, 크게끔 이중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의 목적이 뭐예요? 기동 토크를, 자, 크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이중으로, 농형 권선을 이중으로 설치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슬롯을 이렇게 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2번 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2번. 그래서 권선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겠죠. 자,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 무슨 권선? 기동 권선이라 하고, 저기 바깥 부분,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운전 권선이라고 합니다. 운전 권선. 그래서 이 외측도선, 이게 외측도선 우리가 기동 권선. 그 다음에, 자, 이 안쪽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내측도선이 운전 권선. 근데, 자, 보니까 기동 권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어떻게 돼? 저항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이 크니까 어떤 거 리액턴스는 감소가 되고, 이놈은 저항이 작고 리액턴스는 커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자고. 외측 도체에 저항이 높은, 왜 기동 잘 되네. 자, 저항이 높은 어떤 거? 황동이나, 자, 니켈. 자, 니켈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내측에는 저항이 작은 권선을 사용하는데, 자,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뭐야? 나와 있죠. 기동 시에는 저항이 높은 외측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큰 기동 토크를 얻고, 자, 기동 저항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기동 권선에서는 기동 토크가, 자, 큰 토크를 얻고, 기동 완료 후에는, 자, 기동이 이제 완료가 됐어. 기동이 이제 요놈에 의해서, 기동 권선에 의해서 기동이 딱 되고, 자, 어떻게 이제 그 후에는 이 운전 권선에 의해서, 내측 도체에 의해서, 자, 운전 권선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 우수한 도체가 되더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농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자, 어떤 거예요? 자, 어떤 거야?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라고 하는 게 목적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농형 유도 전동기,
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기동 토크가 작기 때문에 어떤 거 이제 그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동 토크 작은 걸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중으로서 우리가 이중으로서 우리가 감았다라고 하면 보시겠죠. 자, 슬롯을 어떻게 이중으로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자, 이 외측 도체와 이 내측 도체가 자, 저항과 리액턴스를 비교해서 아마 나오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자, 어떤 거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자면 이 외측 도체라고 하는 것은 기동곤선이에요. 그래서 기동을 크게 하기 위해서 저항을 크게 한다고. 저항을 크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동 토크가 커지게 되겠지. 그 다음 어떻게? 내측 도체에서 어떻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저항을 낮춰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딥슬롯,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어요. 딥슬롯.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이중 농형에 비해서 어떻게 냉각 효과가 크고, 이중 농형에 비해 기동 토크는 떨어지나 운전 특성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게, 자, 뭐야? 딥슬롯. 자, 두 번째, 딥슬롯. 농형 유도 전동기가 되겠네. 특징만 우리가 하나씩만 좀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유도, 자, 발전기가 있죠. 자, 유도 발전기는 거의 쓰임이 없죠. 그렇죠? 그럼 유도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뭘까라고 봤더니 요 슬립이에요. 요 슬립 어떻게 구해? NS에 NS-N으로 구해요. 근데 발전기다 보니까 요 NS가 어떻게? 회전자 속도보다는 작겠지. 회전자가 먼저 돌아가는 게 발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자, 유도 발전기의 슬립은 항상 0보다 작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발전기의 특징은 우리가 요 한 가지만 우리가 아시고 가시자고. 근데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유도 발전기 보니까 삼상 유도 전동기의 고정자를 전원에 접속하는 대로 자, 다른 운동기에 의해 회전자를 고정자가 만드는 회전 자기의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동기 속도 이상으로 회전하면 슬립은 음의 값이 되어 회전자 권선은 전동기의 경우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 자속을 자르고 이때 유기 기전력 및 자, 전류의 방향은 전동기의 경우와 반대가 되어 발전기가 된다. 아, 어떤 거야? 우리 지금까지 발전기 배우셨죠? 발전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이게 회전자잖아. 이 회전자가 어떻게 전동기는 지금 뭔가를 지금 받아가지고 이 고정자 속도인데 이게 회전자 속도라면 이게 먼저 이렇게 우리 R하고의 원판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석이 생겨야 돼가지고 자 이쪽으로 이제 자석이 가다 보니까 기전력이 생기고 자석이 생기고 전류가 생겨가지고 이게 동작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자 이거 어떤 거야 이제 발전기는 요게 먼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렇죠? 요게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만드는 자석에 의해서 요놈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요런 지금 발전기가 된다는 거지, 발전기가. 근데 슬립이라고 하는 게 항상 어떻게? 음의 값을 의미하더라.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점을 보니까, 자, 동기 발전기와 달리 가격이 싸고요. 그 다음에 기동과 취급이 간단하며 고장이 적어요. 그 다음에 동기 발전기와 같이 동기할 필요가 없으며 난조 등의 이상 현상도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단락 전류는 동기기에 비해 적으며 지속시간도 짧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을 보니까 병렬로 운전되는 동기기에서 여자 전류를 취해야 하고 공극의 치수가 작기 때문에 운전 시 주의해야 하고 효율하고 역률이 낮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많이 쓰고 있진 않습니다. 유도 발전기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유도 주파수 변환기라고 하는 거, 어떤 건 이제 주파수 변환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회전 시에 우리 특징이 있었죠? 네 번째, 자, 유도, 자, 주파수, 자, 변환기. 우리 유도기가 회전하게 되면, 유도 전동기가 회전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거예요? 2차 측 주파수가 어떻게? 슬립배만큼의 차이가 나더라. 그 다음에 기전력 또한 어떻게? 기전력의 S배만큼, 슬립배만큼 차이가 나더라. 자, 이거 어떨 때? 회전 시. 마찬가지예요. 회전하게 되니까 주파수 성분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지. 꼭 회전자기가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든지 회전자기가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셀신 장치라고 하든지 또는 리니어 모터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스텝 모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5번째. 자, 15번째. 우리 이제 지금까지 뭐 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3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어떤 거야? 자, 단상에 대해서 이제 보자라고 하는 거죠. 단상 유도 전동기. 자, 15번째. 자, 단상, 자, 유도, 자, 전동기. 자, 단상 유도 전동기. 아까 우리 3상 유도 전동기는 다 어떤 원리? 회전 자기의 원리에서 우리가 동기 속도와 회전의 속도가 만들어진 거였는데, 자, 단상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 교본자기의 원리. 교본자기라고 하는 건 뭐야? 지금 파형이 이렇게뿐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는 큰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 기동 토크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외부에서 돌려줘야지만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 자석을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단상 유도 전동기가 우리가 자 보시자고 유도 전동기를 그려보면 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회전자야. 이게 지금 회전자라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요 방향과 요 방향으로 나눠지겠죠. 그럼 어떻게 한쪽은 계속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고 전류가 자 한쪽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되겠네. 그러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분포가 될 거 아니야. 자 여기는 자 나오고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나오고 그죠? 들어가고 나오고. 근데 이 방향이 바뀌어. 방향이 바뀌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요놈은 나오고 요놈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지? 증가가. 자 합성 자장을 보니까 요놈의 합성 자장 원 합성 자장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가니까 자 어떤 방향으로 가? 요 방향으로 가고 여기는 나오니까 요 방향으로 가겠지. 그럼 요 방향으로 합성 자장이 나올 거고 자 반대 자 요렇게 이제 바뀌었어. 바뀔 때는 어떻게 돼? 요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요놈이 증가 됐다가 감소되고 또 증가 됐다가 감소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서만 힘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지? 기동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기동 장치를 두자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이제 여기다가 자 이제 그 회전자에다가 어떻게 이제 별도의 보조곤선이라고 하는 걸 달아준다. 보조곤선. 별도의 보조곤선. 어떤 거야?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지금 회전자야. 근데 이렇게 이제 곤선을 보시자고. 이렇게.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오고 한쪽은 들어가고. 회전 방향이 바뀌겠지. 교본 자기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이게 계속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다 어떻게 이제 보조곤선을 이렇게 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조곤선. 또는 이놈을 뭐라고 해? 기동권선이라고 해요. 기동권선. 보조곤선, 기동권선. 그래서 자 단상 유도 전동기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특징을 한 번씩 한번 볼게요. 교재 내용은 우리가 이제 종류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보시자고 특징을 한번 보시자고. 자, 기동 토크가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 회전자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어떻게 첫 번째 기동 토크가 어떻게 돼? 아예 없어. 작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뭐가 필요해? 별도의 자, 기동 장치가 자, 필요하더라. 이 별도의 기동장치, 이 별도의 요 기동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별도의 이 기동장치, 그러면 우리가 보조권선이라고 한다고요. 보조권선. 그 다음에, 자, 이놈도 마찬가지. 자, 2차 저항이 증가한대. 자, 2차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생각하셔야 돼? 비례추이 생각하셔야 돼. 근데, 단상유도 전동기는 자 어떻게
비례추이가 안 돼.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최대 토크가 자, 감소된다는 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단상유도 전동기 비례추이 돼? 안 돼? 안 돼. 최대 토크 불변하냐 안 되냐? 비례추이 안 되니까. 최대 토크 불변 아니라고요. 최대 토크가 어떻게 돼? 감소가 된다고. 감소가. 이런 특징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지금부터 이제 기동 방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책에서 분류를 해놨는데 종류를 보니까 자, 분산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그다음에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쉐이딩 코일형, 자, 모노사이클형 해서 우리 종류가 나와 있죠. 종류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저하고 자, 요건 한번 하시자고. 단상유도 전동기에서 특징을 같이 한번 또 보시는데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순서대로 한번 우리가 종류를 한번 볼게요. 가장 큰 게 우리가 반발 자, 기동형이에요. 반발 기동형. 요게 제일 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발 자, 유도형이에요. 유도형. 자, 반발 기동형하고 반발 유도형은 뭐냐면 이 특징이 자, 어떻게 자, 브러쉬를 단락시켜가지고 기동 토크를 크게 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콘덴서 기동형이라는 게 있어. 콘덴서 기동형. 자, 어떤 거예요? 자, 단상유도 전동기는 주권선. 이게 주권선이지. 그러면 우리는 주권선이라고 할게요. 주권선. 주권선과 보조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하는 건 콘덴서는 어떻게? 우리가 90도 이상 차가 있지. 그죠? 어떤 거야? 자, 보시게 되면 주권선이야. 주권선에서의 뭐 기전력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까요? 자, 주권선에서의 자, 기전력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기동 토크가 지금 없어. 이건 주권선이 나온 거야. 주권선. 단상 교본작에 올리니까요. 근데 이놈을 어떻게 토크를 만들기 위해서 회전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유상차가 90도 나게끔 자, 이렇게 보조권선을 만들어 줍니다. 보조권선을. 그러면 자, 기동이 돼 이제. 기동이 되기 시작해. 기동이. 그래서 이게 주권선, 이게 보조권선. 근데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콘덴서 자체가 90도 이상차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 90도 이상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자, 분산 기동형. 자, 분산 기동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쉐이딩. 자, 코일형.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잘 보시자고. 하나하나씩 특징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분산기동형이라는 건 뭐야? 분산기동형은. 자, 분산기동형의 특징을 보니까 단상 전동기에 보조권선. 보조권선 있죠? 기동권선이라고. 자, 보조권선을 설치하여 단상 전원에 주권선과 보조권선에 위상이 다른 전류를 흘려가지고 자, 위상이 몇 도 차이나? 90도가 차이나. 90도. 자, 90도 차이나는 자, 위상이 다른 전류를 흘려가지고 불평형 이상 전동기로서 기동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 어떻게 이게 또 위상이 다른 90도 위상이 다른 전류를 흘려줬더니 이게 기동이 됩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이걸 주권선이라고 보시자고. 주권선. 주권선에서 지금 어떻게 전류가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이 되겠지. 근데 위상이 90도 차이가 나게끔 자, 어떻게 보조권선을 이렇게 달아. 보조권선을. 보조권선을 달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나오고 여기가 들어간다라고 볼까요? 그럼 회전 자개가 이렇게 생겨나겠지. 자, 들어가니까 자, 요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고 여기는 나오니까 요 방향이 돼서 요 방향이 될 거야. 근데 자, 요놈은 어떻게 이제 주권선은 그대로 있죠. 주권선은 이렇게 놔두고 자, 보조권선을 어떻게 자, 여기는 나오고 여기는 들어가고 라고 해놓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자, 어떻게 이제 여기가 반대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자개는 합성자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들어가니까 요놈은 자,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요놈은 자, 나오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회전하고 있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산 기동형이고 자, 반발 기동형과 반발 유도형을 같이 볼게요. 어떻게? 자, 기동 시에 반발 전동기로서 기동하고 기동 후 원심력 개폐기로 정류자를 자동적으로 단락하여 자, 농용 회전자로 기동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브러쉬를 단락해가지고 기동하는 방법이라고요.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 쉐이딩 코일형이란 건 뭐냐면 쉐이딩 코일을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가 기동시키자라고 하는 거야. 해서 자 어떤 거 단상유도 전동기에서는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배열을 하자면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동형, 자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해서 자 우리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요놈이 시험 문제가 거의 다 줄을 이루는데 하나 기억하시자고. 어떤 거? 반, 콘, 분, 세. 자,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별도의 기동 장치를 필요로 한다고요. 이게 뭐라고? 보조곤선이라고, 보조곤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유도기에 대해서 이제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저희가 지금 강의하면서 키워드 잡아드린 거 있죠. 그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유도 전동기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자, 유도 전동기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유도기 공부하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